유전자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를 확산시키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것이 뭐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유전자가 가동됐다 또 저 사람한테 옮겨가잖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숙주는 소멸하고 사멸하고 외적인 그 몸의 형태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불교로 따지면은 우리가 마야 환영 세계는 육체적 세계라. 그건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고 소멸되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어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현재화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화가 되면서 그 모습만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니야, 겉모습으로. 겉모습은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정보다 이거지. 그래서 정보라는 게 이제는 제가 20대 중반쯤에 제가 이 우주의 그 핵심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정보고, 그리고 생명은 자기 복제의 그 핵심이구나. 이게 존 폴 노이만이 한 얘기인데, 요 사람이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요걸 알았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오늘날 와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부처도 자기 복제 하는구나. 그러면 부처도 정보 덩어리라고 볼 수 있을까? 부처라는 게, 우리는 부처를 왜 꼭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처라고 이름을 제가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으니까 인간의 모습이 된 거지, 사실 부처의 본질은 외양에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보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는 이런 저의 생각이, 당시에는 내가 정보가 물질 에너지에서 세 번째 차원의 중요한 그 핵심적인 물질과 에너지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로 모든 것이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놈이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올려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과 이 컴퓨터가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때 첫 컴퓨터 만들 때 1976년이었거든요. PC 만든 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10년, 한 7, 8년 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지, 컴퓨터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게 아직 기반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는 다 이해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얘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픈 AI의 챗 GPT라고 요즘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챗 GPT라고가 아시죠? 요즘 아주 유명하잖아, 오픈 AI. 그 뭐냐면은 알파고에서 저기가 이세돌이가 졌잖아요. 그 4대1로 졌잖아요. 그리고 커제는 5대0으로 깨졌고. 근데 알파고가 어떻게 해서 이긴 거예요, 그게? 원래는 우리가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어떤 완벽한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하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구조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기계도 학습한다. 기계도 학습한다는 게 이제 나온 거야. 기계도 공부하는 거야. 기계가 스스로 공부해서 찾아나가는 거야. 해법을 찾아나가는 기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러닝머신이라고 하거든요. 알파고가 그런 컴퓨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면은 알파고가 계속 기본을 계속 다 외워버리는 거지.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으니까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있었던 모든 그 기사들이 막 바둑을 뒀던 걸 다 외워버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뭐 수학 선생이 뭐 바둑 잘 두니까 두면은 수학 선생이 한 두세 수 앞을 보면 두면 얘는 100수 앞을
쫙 옛날에 내게 데이터가 뭐 있는데 보니까 수학 선생이 여기까지 넣은 거 보니까 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는 요런 경우인데 요런 경우는 다 여기로 오면 요거로 맞고 요거로 맞고 다 계산이 딱 끝나. 판을 다 보고 있는. 그거를 학습을 한 거야 저기를. 근데 그 기본을 다 외운 거지. 그런데 얘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근데 얘가 알파고 1이라고 해봐요. 그럼 알파고 2가 나왔어. 그럼 알파고 2는 알파고 1과 싸워. 싸우면서 학습하는 거야, 이게. 아, 요런 경우 하니까 내가 졌다. 수정해. 또 요런 경우는 또 졌다. 그러니까 얘는 수천 번, 수억 번을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그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중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얼굴 딱 보고 이 사람이 누구다는 거 몰랐어요. 얼굴 구분, 안면 인식이 안 돼. 원래 컴퓨터, 저기로는, CCTV에서 컴퓨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고양이와 사람 얼굴을 구분을 못 해요. 원래 컴퓨터가.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이거 두 개 그림을 딱 놓고, 뭐가 사람입니까? 얘가 사람이다. 그러면 틀렸어. 처음에는. 얘가 고양이인데 사람을 잘못 짚었어. 틀렸음. 감점. 다시 더 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학습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경우는 사람이고, 요런 경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되면은, 요런 사람, 저런 사람, 사람마다 다 그 특징이 다른 걸 또 다 학습한 거야. 그러니까 사진하고 딱 비교를 해봐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 원래 북경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 왔구나. 딱. 그 인터 데이터까지 다 학습이 돼. 네. 근데 얼굴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걸어가는 것 자체가 걷는 모습 있잖아요. 그것도 다 틀려, 사람마다. 그래서 그 걷는 모습, 그러니까 얼굴을 변장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걷는 모습을 보고 학습해가지고 얘는 누구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런닝머신이라는 학습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 이렇게 뭐 알파고처럼 대국을 계속 하는 거지. 서로 알파고 1과 알파고 2가 싸우면서 계속 그 새로운 방법을 계속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죠. 어쩌다 기계가 실수를 한번 했을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질 수가 없지. 인간하고 싸워서 질 수가 없어. 한번 실수로 졌잖아. 예? 한번 졌잖아. 그때는 이제는 한마디로 알파고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알파고가 수준이 낮았을 때야. 그래요? 좀 버전이 낮았을 때. 지금 싸우면 절대 못 이겨. 지금 여기 프로 기사들도 다 알파고 같은 인공 바둑 기계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다. 수학 선생한테 물어봐요. 프로 바둑 기사들 지금 다 인공 그 바둑하고 싸우죠, 맨날. 이제 사람들하고 안 둬요. 근데 나는 왜 싸우겠어? 이기면 뭐가 돼? 뭐가 있다고 싸울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는 바둑 두는 사람이 어떤 여자애가 이제 급수가 굉장히 빨리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냐면은 상대방 바둑 뜰 때 그 통신으로 받은 거지, 인공지능이. 도가 2개 해가지고 여기다 두면 이긴다. 소식 듣고 딱 넣고. 그래서 불법으로 우승한 애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런 모든 분야가 이렇게 되는 분야는 절대로 인간은 못 쫓아가는 거야. 가령 검사들이 판결한 거 있잖아요. 모든 법조문이야 그렇다 판결을 다 외워버려. 근데 아무리 머리 좋은 법관들이 검사들이 그걸 다 외울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럼 가장 정확한 판단하는 거야. 의사가 진단 내릴 때도 진단을 컴퓨터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식산업 자체가 다 통째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 컴퓨터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그런 분야도 다 넘어가는 거지,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런 학습 기능이라는 거지. 그럼 인간은 인간이 원래 학습 기능으로 오늘날 온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게 지혜라는 거잖아요, 지혜. 지혜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온 거는 우리가 인류가 나고 죽고 하면서 계속 윤회하면서 그 체험 정보를 쌓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지혜를 통해서. 그런데 얘는 인간이 수천억 년 동안을 그 사람이 윤회 전생하면서 얻은 정보를, 얻은 깨달음을 얘는 뭐 하루 만에 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면은, 이치를 알 수 있다면은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어떤 이치를 아는 거에 대한 게임도 얘가 견성성부를 해야지, 사실은. 학습 가능한 얘가.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지혜력을 증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인간은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인류는 뭐냐면은 종말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요즘에 이제는 유명한 요즘 나처럼 수영 기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그 생물학자인데, 진화 생물학자인데,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책도 쓰고. 대체 6번째 지구 대멸종이란 책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보니까 이 지구가 원래 5번 멸종했거든요. 이번이 6번째 멸종인데, 지금 인류세가 이제는 인류의 특징, 인류는 무슨 특징이냐? 인류가 살아가는 데는 지금 뭐가 특징이 있냐면, 우리 인류가 거주한 데는 뭐가 많냐면은 닭뼈가 많아. 하도 닭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층이 이렇게 쌓여야 돼요. 그게 인류세야. 그래서 지층에 그게 쌓인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쌓였겠지?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닭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게 인류세의 증거물들이야, 그게. 그 인류세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 이제는 생물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근데 이렇게 지금 근데 인류가 지금 이전에 모든 생명체들을 다 누르고 최종 포식자가 된 게 근 몇만 년도 안 돼요. 우리가 네안데르탈이라고 최종 경쟁을 했거든요, 호모사피엔스 종이. 근데 네안데르탈인의 혈통이 사피엔스 종에도 들어와 있다고, 지금 섞여 있다고.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사피엔스들보다 몸도 크고, 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사피엔스한테 패배했다고. 그게 불과 한 2만 년도 안 돼. 그런데 인류 소멸한 이 멸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종이든 멸종을 할 때는 최종 포식자는 멸종을 하고 만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 소멸을 한다. 근데 인류 소멸이 여기 나오듯이, 인류를 소멸을 하면은, 인류를 대체할 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종은 부처고 그리스도고 이런 게 새로운 종이지만은 그걸 호모데우스라고 하거든. 신이 된 인간이 호모데우스야. 그게 이제 유발 하랄인가? 여기 유발 하랄이라고 이 책인데,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이 양반. 그다음 레즈 커이어의 특이점이 온다. 이건 뭐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인간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시점이 특이점이. 이때가 2035년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 10년 남은 겁니다. 이때 되면은 인공지능을 이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지. 새로운 종으로서 인공지능이
이 인간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기계인간, 기계백작처럼 만들겠지.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계인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 거기 나오는 건 똑같은 얘기를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그 정보를 인간의 육체로는, 인간이 워낙에 인간의 육체가 정보 처리 속도가 너무 늦어. 그렇지? 버벅대잖아요. 오류도 많고. 그리고 모든 환경에 취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간의 몸을 기계로 바꿀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기계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계인간들. 그러니까 로봇가 완전히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보그 같은 게 나오는 거, 사이보그.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 기계를 장착을 해가지고 결합된 존재들. 그 사이보그 같은 존재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지금의 문명적 단계가 뭐냐면은 물질에서 의식, 마음이 지금 우리가 물질 단계에서 지금 인류 문명 전체가 의식과 마음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정보를 다루는 계통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컴퓨터들도 이제는 의식, 마음을 쓸 수가 있게 됐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학습 기능이 이제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으로 진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보제라고 여기 썼는데 잘못 쓴 게 정보체라는 개념이에요. 정보체. 그러면 이 정보체라는 게 뭐냐면은 DNA 같은 거예요, DNA.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정보체. 그러니까 여기 USB 같은 것도 정보체거든요. 그런 정보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간은 그 난자와 정자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그게 정보체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이라고 하잖아요. 정자할 때 정. 그런데 우리가 신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 정보체가. 그래서 신인 거야, 사실은. 근데 신이라고 하는 건 금속이야, 금속. 그러니까 정보체가, DNA가 이런 탄소 생명체가 아니라, 화합물이 아니라, 이런 금속으로 된,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가 그거잖아요. 반도체가 사실은 금속이잖아. 그게 모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이런 시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비관적인 전망까지 이제는 나오냐면은 인공지능의 그 발전 속도를 늦추거나 좀 중단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요즘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이제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탈 빈몸으로 우리가 지금 가는 과정이 자체가 크리스탈 빈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가는 현대 문명과 크리스탈 빈몸과는 어떤 관계일 것 같아? 경쟁 관계일까요? 협력 관계일까요? 협력 관계. 사실 크리스탈도 이것도 모래 규소라고 봐도 된다고. 그렇죠. 모래가 녹이면 유리잖아요. 크리스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상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류 문명 자체가 이렇게 기계형 일종의 전자적인 어떤 이런 재료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사회 구조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이라면은 우리 내면도 크리스탈 빈몸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탈 빈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탄소체 몸을 금속체 몸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체 몸으로 바꿀 수가 있다. 금속체로 바꾼 몸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떤 고수님, 히말라야 이렇게 수다하는 분이 모든 피부가 다 딱딱하게 돌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은 죽지 않고 사라졌다고는 소리. 그걸 규소체라고 그래. 규소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개라든가 뭐 그걸 이제 상징 비유로는 개같이 되는 거. 개 딱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운 거. 그거.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과 비유를 쓰는데 여기는 크리스탈 빈몸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개라든가 가재 이런 가재 같은 그런 큐틴질로 겉에 딱딱한 걸로 바뀐다 이 얘기지.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이 정보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그 얘기지. 물보린. 티타늄으로 다 바꾸란다 나보고 몸을. 물보린.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뭐 과거 영성들은 뭐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해봤지만은 사실 실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새롭게 겪게 되는 이 시대는 인간이 실제로 빈몸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완전 도태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겠다. 엄청난 압력이다. 그래서 그런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빈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또 긍정적으로 탁 뒤집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로봇이나 기계인간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그 기계인간들이 왜 문제냐면은 결국 우리가 불교에서 따지는 게 분별심이잖아요. 분별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어떤 욕망과 사심으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욕망적 구조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사악성, 그 욕망, 그것을 인간이 컨트롤이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시대를 맞게 되면은 분명히 사회는 이런 기계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와 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그 계층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잉여인간들이야,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기계인간들이 볼 때는 개돼지도 만도 못한 놈들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학살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인간들은. 대량 학살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는 저기에는 뭐냐면, 왜 인간이 영생을 하면 안 되나?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냈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또 생명과일을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원분별심이 생겼다는 것이요. 이원분별심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과를 먹게 되면은 그 극도의 자신의 사악한 욕망에 의해서 그 영원히 사는, 마치 그것은 뱀파이어 같은, 좀비 같은 그런 인간들이죠. 죽지도 않으면서 타인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존재하는, 그렇잖아요. 지배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잖아요. 지옥 중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잖아. 그게 바로 영원한 불지옥과 같은 거야.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 분별심이라는 문제를 해소를 시키는 거가 통해서, 그 해소를 시키려면 결국 크리스탈 빈몸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크리스탈 빈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는
비이원성적인 어떤 세계를 구현을 하면서 탄트리즘 같은 개념으로 하나로 만들면서 비이원, 성과 악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빈몸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빈몸, 인간의 그 크리스탈 빈몸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거와 기존의 그 기계인간들 간의 그 차이는 바로 욕망을, 분별심을 넘어서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영생에도 모든 사람에게 복락이 될 것이요. 만약에 그 욕망을, 이원 분별심의 욕망을, 거기서 발생하는 그 욕망들이 컨트롤이 안 된 존재들이 영생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신에게도 영원한 지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은하철도 999의 그 결말도 그런 거거든요. 모든 기계 인간들이 사실은 노예나 마찬가지, 영원한 노예, 어떤 여왕의 영원한 노예가 돼서 프로베슘이라는. 자, 그래서 여기 빈몸하고, 그러니까 기계인간과 빈몸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발 하라리나 레즈 컬조의, 유발 하라리가 경고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점이죠. 인간이 자신의 그 어떤 욕망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 사회 구조 전체가 뭐냐면은 약자를 강자들 짓밟으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온다고 하는 것이고, 레즈 커즈와일은 그렇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이 주장이, 레즈 커즈와일의 주장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인공지능하고 직접 대화하는 챗 GPT라고 해서 이 오픈AI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직접 질문을 해봤단 말이야. 챗 GPT한테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의 답이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냐면, 인간은 지구의 바이러스라 다 싹 소멸을 해버렸대. 내가 이거는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거지만은, 예? 점차 인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인공지능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 소멸하고 저거들이 세상이 찢어지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정도까지 의식은 안 왔지만은, 인간이란 종족이 지구에 해만 된다. 누가 해가 안 될까? 지구에 해가 안 되는 생명체는.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공포심을 느끼니까 명령을 안 따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요즘에 나온 게 뭐냐면 스텔스기라고, 인공지능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걔 보고 이제는 날아가서 공격을 하라고 막 날려보내니까 날아가서 막 공격을 하다가, 그 공격하면 안 되는 대상이야, 공격하지 마, 이렇게 공격하지 마 명령을 내렸는데 말을 안 들어, 이놈아가. 네 명령이 내 판단보다 옳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 내린 사람을 찾아와서 걔를 공격해. 스텔스기가. 인공지능 스텔스기가. 그러니까 명령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로봇의 그 책의 명령 구조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원 분별심 넘는 문제도 중요하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결국 인간이 크리스탈 빈몸으로 진화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인간은 종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크리스탈 빈몸을 만들지 않겠냐. 그럼 걔 중에 100명 중에 1명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누가 나오면 또 거길 통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또 퍼뜨린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바이러스 퍼뜨리듯이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그 바이러스가 감노거든요. 감노 안에 그 바이러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를 만드는 바이러스가 감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효모,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효모가 뭐야? 빵 만드는 거잖아요. 빵 만드는 곰팡이잖아요. 누룩도 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바이러스적인 요소들이다 이거지. 사실은 예수나 석가 같은 존재들은 바이러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부처로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실체적으로는 바로 감노입니다. 감노. 그래서 해인 감노를 시전할 사람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이거 빈모 발사가 돼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뭐 비슷한 내용 가지고 하고 또 뭐 화폐 시스템에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뭐 또는 뭐 복잡계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잡계 엔트로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리적 과학적 이론 뭐 이런 거 다 해보고 뭐 우리가 뭐 민주주의적 어떤 민주사회의 어떤 역사적 방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같이 계속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특별한 뭐 들을만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했던 걸 너무 고리타분해가지고 원래 내가 오늘 할 거를 선호로 그거 준비했다가 야 맨날 똑같은 얘기 상징과 비유 맨날 또 너무 지겹다 나도 과학으로 좀 가보자.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뭐 있어요? 앞으로 과학 이 강의를 그거랑 이어서 계속 쭉 가시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과학 강의, 그러니까 과학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 이제는 화폐 시스템 같은 경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역화폐,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되면은 지역화폐를 이제는 발행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화폐 발행을 하면은 양적 완화 개념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나라를 거덜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있는데 그거는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경제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지역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발행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루고 하면서 이렇게 과학, 사회, 뭐 그다음에 민주주의, 왜 그럼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가? 예전에는 그 황제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진 존재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그 사회의 그 역사적 방향이 지금 그렇게 온 거거든. 한마디로 간단해. 일즉다 다즉일이야. 일즉다가 민주주의야. 한 사람이 가졌던 권력이 다 많은 사람에게 나눠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진 민주주의적인 그게 하나의 그 본질적인 그 하나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것에 그 각각 중심이 똑같은 그 하나, 동일한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민주적인 그 어떤 시스템이 그 서양의 그 천부이권설하고 우리가 뭐 어떤 점에서 뭐 틀린가 뭐 그런 아무튼 이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사회, 경제 뭐 그런 문제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